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베이시스가 아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베이시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코스피 200 선물 조금 일중 수급 차트 보여드린 다음에 국내 채권 금리랑 이제 미국 채권 금리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장기 파동이랑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이제 일목균형표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 이제 V 코스피랑 달러 인덱스, 달러원, WTI,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추이들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 조금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효성화학은 지금은 매도해서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보유하고 있는 LG전자 조금 차트랑 이제 조금 있는 것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조금 설명드리고, 증시의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이랑 퍼랑 PBR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안에 있는 이제 주식의 기대 수익률로 이제 구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이제 일드갭이랑 페드 모형 보여드린 다음에 신용잔고 보여드리고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조금 기관지가 아직 완벽하게 낮지는 않아서 이게 언제 나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사실 많이 낮기는 했는데 말을 하면 조금 증상이 더 안 좋은 것 같긴 하고요. 일단 기침할 수 있는 거 먼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면, 일단 코스피 오늘 장중 계속 하락하면서 한 1% 나름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더 크게 한 2.2%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고요. 이 파랑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랑 거의 증시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고요.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둘 다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수급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외국인은 현선물, 코스닥 다 매도를 하였고요. 이제 개인은 현선물, 코스닥 다 매수를 하고, 기관은 아마도 이제 매도 차익 거래 영향으로 현물 매도, 선물 매수를 하였고, 코스닥은 매도를 하였습니다. 베이시스 보시면 베이시스가 1.36이기 때문에 좀 비싼 현물을 매도하고 싼 선물을 매수하는 매도 차익 거래가 오늘 조금 발생한 것 같고요. 이제 기관에서 오늘 매도 차익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일중 수급 차트 보시면은 코스피는 개인은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한 1조 5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이제 외국인이 한 6천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4,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었고요. 코스피 200은 이제 선물, 이제 아무래도 매도 차익 거래의 영향으로 기관이 한 6,6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3,900억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 한 9,7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3,9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이제 외국인이 한 1,500억 매도, 기관이 한 2,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미국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일단 우리나라 금리 한 1bp 정도 상승을 했고요. 1bp가 이제 0.01%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 금리 같은 경우 어제 좀 나름 큰 폭으로 상승이 있었고요. 오늘도 한 2.7bp 정도 상승하면서 현재 한 1.65%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 지금 높아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한번 차트 보시면은 장기 파동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코스피 파동은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닷컴버블 때까지가 1파, 이제 닷컴버블 이후로 하락이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이후 이 지루했던 이 하락 파동과 조정 파동이 한 4파,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1, 2, 3, 4, 5로 큰 1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는 이제 A, B, C로 미중무역 분쟁하고 코로나가 떨어지면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이제 아마도 3파에 1파가 진행 중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채널링을 한번 해보면 여기 위에 올려놓으면 이제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고점을 닿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나라 파동들을 봤을 때는 아마도 뭐 고점까지 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일봉으로는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렇게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고점하고 고점 다 연결되는 걸 봤을 때는 채널이 유효한 것 같고요. 원래 이렇게 넘어서서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그냥 뭐 그런 케이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5파는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저점 나오고 나서 지금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한 60분봉이면 될까요? 네, 한 60분봉 정도로 보시면은 이 마지막 그럼 이제 5파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5파의 1파는 여기까지였을 것 같고요. 5파의 2파는 여기까지고 이제 아마 5파의 3파가 개인적으로 여기까지였을 것 같은데 이제 다음이 중요한데 뭐 개인적으로 여기 전고점을 넘었어가지고 뭐 저는 아마도 여기까지가 이제 4파가 나오고 지금 이제 아마도 여기가 이제 5파가 진행 중인데 이제 5회 또 작은 1, 2, 3, 4, 5가 있어야 되거든요. 5회 작은 1일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5회 작은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내일 정도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등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뭐 가능성이 전고점을 넘었다고 해도 이제 뭐 이게 불규칙 비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A, B, C일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불규칙 비파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파동은 아니어서 뭐 개인적으로 코스피는 아마도 그냥 4파 조정 나오고 5회 1, 5회 2, 5회 3, 5회 4, 5회로 5파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일단 뭐 주가가 전환선은 하회하고 있고요. 뭐 소폭이나마 9일 후행 스팬도 일단 좀 돌파가 이제 역전이 된 모양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직 기준선 구름대는 위에 있고 26일 후행 스팬도 아직까지는 호전돼 있어서 뭐 조금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추세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일단 뭐 파동상으로도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럼 이제 깨지면 결국 만약에 여기가 5회 1, 5회 2가 아니게 되려고 하면은 이제 과거 이제 1파 이제 4파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근 이제 3146.54가 깨지면은 이게 안 되고요. 만약 여기가 1, 2, 3, 4, 5라고 해서 그냥 여기가 A, B, C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깨지면 안 됩니다. 이 고점인 이제 3090.19가 깨지면 안 되고요. 결국 이 두 라인을 깨지 않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하나가 깨지면 여기라도 이제 버티느냐가 일단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위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가 5회 1, 5회 2라고 했을 때 한번 계산치를 보시면은 2파 되돌림이 한 3194에서 뭐 62% 되돌리면 3100, 뭐 76이니까 뭐 내일 뭐 빠진다고 치면은 3100, 한 76 정도 이 정도까지 뭐 조금 단기적으로 뭐 많이 빠지더라도 뭐 이 정도 빠지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등할 확률이 만약에 5회 1, 5회 2라고 하면은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이제 깨지느냐 마냐가 일단 뭐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이제 S&P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도 장기 파동부터 보시면은 2009년도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에서 3회 6파로 3파가 나오고 여기가 딱 삼각형으로 4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5파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제 5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딱 고점하고 고점이 연결되는 걸 봤을 때도 채널은 유효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채널이 무너지고 나서 아마도 A, B, C로 저는 조금 큰 폭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쪽도 이제 마지막 5파를 한번 일봉으로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5파의 1파, 여기가 5파의 2파, 여기가 5파의 3파, 여기가 5파의 4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정말 5파의 5파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5파에 여기 또 그냥 1파만 적으면 1파가 여기까지고요.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아마 여기가 4파, 여기가 지금 5파가 나오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아마 여기까지가 이제 3파가 나오고 나서 아마 S&P는 여기까지가 이제 4파인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아마 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오고 나서 일단 지금 뭐 조정 파동이 조금 나온 다음에 2파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3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여기가 그냥 2파로 조정이 끝났을 수도 있지만 일단 뭐 조정폭이 조금 더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볼린저 밴드도 점점 일단 모이고 있어서 뭐 조금 머지않아 개인적으로 뭐 급등락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목균형표로 보시면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는 9일, 26일 후행 스팬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어서 아마 곧 조금 급등락이 나타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보시면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늘 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서 조금 약간 변동성은 상승을 했고요. 일단 뭐 전환선을 일단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 뭐 추세적으로는 일단 전환선을 타고 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 조금 증시에는 부정적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좀 주가가 더 상승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락해도 크게는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는 미국 금리가 조금 상승하면서 소폭 상승을 하고 있지만 뭐 아직 구름대 바뀌어서 아직은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결국 구름은 위로는 돌파를 해야 조금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결국 4월 29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냐 안 나오느냐가 뭐 금리나 좀 증시의 방향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그 부분이 사실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보시면은 뭐 달러원도 뭐 소폭 오늘 상승은 하였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에 뭐 연동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름대 바뀌어서 추세는 안 좋은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WTI는 이제 그래도 일단 구름대를 조금 넘겼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내일 넘기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이제 호전이 되어서 일단 과거보다는 조금 추세가 전환선 기준선도 다시 호전되어서 조금 완화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WTI가 아니라 이제 국고치 10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구름을 벗어나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그럼 이제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이 붙어 있어서 확실히 뭐 이거까지 호전되면 좋겠지만 일단 뭐 조금 상승 추세로 이제 다시 좀 전환된 상황일 것 같고요. 뭐 국고채 미국채 10년도 구름을 딛고 이제 조금 상승한 걸로 봐서는 만약에 26일 후행 스팬까지 이제 완전히 돌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한번 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또 증시에 조금 약간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나 S&P 모두 뭐 제가 아주 장기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 마지막 5파에 5파가 결국 이제 조금 진행되고 나서는 그 다음엔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티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사실 많이 거의 한 7% 상승을 하다가 한 2.3%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사실 팔가도 했었는데 뭐 제가 그래도 이게 거래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라 오늘은 한 14만 원 정도 되는데
다시 살 때가 사실 너무 힘들어서 일단 뭐 그냥 팔지는 않고 있고요. 뭐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단기적인 키스코는 그렇게 막 액티브하게 하진 않고 그냥 뭐 대주주 분들이 이제 물납할 때까지는 웬만하면 뭐 정말 추세가 엄청 안 좋게 꺾이지 않는 이상 그냥 보유하고 갈 생각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뭐 전환선을 일단 오늘 하회를 하였고요. 볼린저 밴드는 일단 뭐 크게 이탈을 한 거는 아닌데 뭐 일단 내일 움직임이 또 조금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좀 단기적으로 키스코나 한국철강이나 조금 급등을 했다 보니까 일단 뭐 대주주 분들도 자사주 매입은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고요. 뭐 올라간 보통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안 하다가 조금 올라간 거가 적응이 되면 또 그때 다시 하더라고요. 일단 뭐 그런 상황이 조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 주식은 뭐 수급이나 약간 차트보다도 뭐 결국 대주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서 그 부분을 일단 뭐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결국엔 저는 뭐 올린다고 생각해서 뭐 특별하게 뭐 매도할 마음은 없이 그냥 들고 갈 웬만하면 뭐 들고 갈 생각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기준선을 하회하거나 뭐 구름대까지 뭐 하회하거나 뭐 이렇게 차트가 정말 안 좋아진다고 하면은 뭐 그때는 조금 고민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니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유하고 있는 거 먼저 설명드리면 뭐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뭐 지수가 하락하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일단 뭐 드디어 이제 전환선을 또 완벽하게 이제 돌파가 되었고요. 뭐 구름대 부근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있는데 뭐 9일 횡스팬도 역전이 되었고요. 일단 뭐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면 매도를 할지 아니면 그냥 기준선에 들어가면은 매도를 할지 일단 뭐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구름대 들어가면 일부 매도하고 뭐 기준선까지 깨면 뭐 전량 매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고민 중인데 뭐 일단 적어도 이 기준선이나 이 구름대를 깨면 그때는 그냥 미련 없이 100%다 팔 생각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펀더멘탈도 좋고 뭐 이 부분에서 사실 제가 딱 올라갈 때 전환선 이제 딱 돌파하면서 추세가 좀 괜찮지 않나라고 매수를 했었는데 뭐 일단 기준선까지 깨버리면 뭐 그때는 그냥 미련 없이 일단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뭐 내일 조금 IR 설명회가 있어서 뭐 그때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내일 한번 조금 장중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뭐 매도를 할지 냅둘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뭐 효성학은 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일단 오늘 그래도 도지 모양이 약간 도지 완벽한 도지는 아니지만 뭐 도지 모양이 나타나서 일단 뭐 엄청 뭐 부정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일단 볼린저 밴드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탈했다는 거는 뭐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고요. 내일 결국 볼린저 밴드를 다시 이제 타러 이제 상승을 하냐 아니면 그냥 이 볼린저 밴드를 완벽하게 이탈하면서 뭐 단기적으로 뭐 한 기준선 부근까지 이때처럼 조금 조정을 보일지가 일단 뭐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내일 움직임이 상당히 단기적인 방향성에 조금 중요한 모양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CJ 제장 저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뭐 계속 추세가 안 좋습니다. 뭐 추세가 안 좋을 땐 굳이 매입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추세가 좋아지고 나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기저 효과도 있고요. 코로나 때 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을 해서 뭐 그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실적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은 조금 뭐 악재여서 뭐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회사 자체는 좋아서 뭐 장기 투자하신다면 보유를 하셔도 되지만 일단 뭐 차트가 좋지 않아서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설명드리면 뭐 오늘도 매수하면서 뭐 사실 개인분들이 2001년부터 한 71조 정도 매도를 하시다가 20조 정도 매도를 했으니 매수를 순매수로 돌아섰으니까 91조 이제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정말 단기간에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역으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다 매도하고 있다는 건데 뭐 저는 수급은 뭐 좀 부정적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뭐 높을 때 주가가 저평가, 낮을 때 주가가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삼성전자 한
8% 정도 이제 하회했다가 올라가면 항상 좀 조정이 나타났었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7.9 정도 됐다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뭐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단기적인 반등을 하더라도 뭐 결국엔 조금 빠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뭐 퍼랑 PBR 보시더라도 뭐 시클리컬이라 이렇게 조금 트렌드가 있기는 한데 항상 뭐 PBR로 보시면 그냥 2배 정도 넘었을 때가 항상 좀 조정이 나타났던 부분이라 뭐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 뭐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차트가 여전히 좋지 않고요. 여전히 또 그런 밖으로 이제 벗어나 버렸고 전환선 기준선 역전 다시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9일, 26일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9일도 역전이 되어서 뭐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뭐 아마도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반등을 하더라도 A파 이제 A파, B파, C파에 이제 B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C파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상승은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뭐 사실 이제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저는 좀 약간 그 상승이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도 아마 비파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S&P는 뭐 5파라 바라보지만 뭐 여기가 아마도 이제 ABC가 아니라 1, 2, 3, 4, 5로 이제 여기가 이제 닿지 않았기 때문에 A파가 나오고 지금 이제 A, B, C로 B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C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마 여기가 이제 1, 2, 3, 4 나오고 이제 5가 올라가는 단계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BLC는 5파로 진행이 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A파 그다음에 여기 A, B, C로 올라간 다음에 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지금 뭐 C에 1, 뭐 C에 2, 뭐 C에 3, C에 4, C에 5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차트도 워낙 좋진 않고요. 일단 뭐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서 뭐 지금 일단 조금 이 구름을 깨냐 마냐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추세는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주식이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고요. 이제 주식 수익률을 채권 수익률로 이제 차감했다라고 해서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합니다.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로나 때 상당히 높아서 주식이 쌌었다는 시그널을 나타냈었고요.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뭐 현재 뭐 과거 뭐 최근 들어 이제 과거 최저치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단계로 온 것 같고 S&P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금리가 올라가면서 반등을 이제 금리가 내려오면서 약간 내려왔다가 금리가 다시 조금 올라오면서 내려가고 있고요. 뭐 거의 과거 최저치 수준까지 와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상당히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할인율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나눈 수치고요. 이제 보통 이거는 연방준비은행에서 사실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합니다. 뭐 과거 최저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단계로 접어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뭐 퍼랑 PBR 한번 보시면은 이 퍼는 이제 트레일링이고요. 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트레일링이 아니라 뭐 리딩 같은 경우에는 뭐 25, 뭐 30, 뭐 한 25 정도 아마 지금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퍼 대신 뭐 변동성 큰 퍼 대신 그냥 PBR을 보시더라도 뭐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2000년 닷컴 버블 이후로 뭐 가장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유동성 분석 영상에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뭐 사실 더 좋으실 것 같지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는 뭐 이
2000년 닷컴 버블 때나 2008년도 금융위기 전 때나 보시면은 다 이 파랑 색깔 선이 미 상업은행 이제 예대율이거든요. 항상 한 100% 정도 됐었습니다. 결국 뭐 대출이 많았다는 것 자체가 실물 경제도 약간 호황이어서 이제 버블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예대율은 61.3%밖에 안 되거든요. 뭐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예대율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렇게 퍼가 높고 PBR도 높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돈이 풀려서 이제 돈이 실제로 좀 시장에 풀린 게 아니라 돈이 풀린 건 맞는데 돈은 다 예금에 쌓여 있고 그 예금에 돈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 실질 금리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결국 실질 금리가 많이 낮아졌다 보니까 결국 뭐 이제 금리라는 게 뭐 매번 사실 말씀드려서 다 이제 반복해서 들으시겠지만 명목금리 명목금리가 있고요. 명목금리는 이제 실질 금리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더하면 나오는데 그냥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리가 그냥 명목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질 금리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금리 안에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이제 실질적인 지금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2008년부터 양적 완화를 이제 거의 2009년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금융위 2008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제 양적 완화 이때부터 시행을 하면서 돈이 워낙 이제 통장에 많이 찍혀 나오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이렇게 지금 기준금리보다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 금리가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향후에는 이 실질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 이제 고 PBR이 아마 조금 퍼나 용인이 되기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결국에 사실 이제 아마 뭐 이번 내일 이제 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이 지급준비금이 사실 이제 줄고 있거든요. 이 지급준비금이 뭔지는 사실 노란색 썸네일의 유동성 분석 영상을 조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줄면은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테이퍼링이 해야 되면 하고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지급준비금이 하락을 하면 이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뭐 늦어도 이 지급준비금이 이제 떨어지면 뭐 6월 FOMC는 적어도 조금 테이퍼링 이슈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퍼랑 PBR 한번 보시면은 그냥 참고로 국내 퍼랑 이제 PBR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랑 코스닥 합친 수치는 뭐 23조 한 4천억 정도 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수준을 거의 뭐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역대 뭐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신용장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항상 하락할 때가 증시가 고점이었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기적으로는 증시는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뭐 그냥 비슷하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 뭐 종합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아마 뭐 조금 5회 1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5회 2파 나오고 3파 나오고 4파 나오고 뭐 5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5파도 끝난 다음에 아마도 이 전고점을 좀 넘을 것 같고요. 넘은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조금 크게 빠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이 뭐 깨지면 안 되는 부분들을 조금 보고 거래를 조금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뭐 지수보다는 조금 개별적인 종목으로 뭐 대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일단 뭐 그리고 계속해서 뭐 내일 FOMC 회의가 일단 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이 커서 뭐 하락이 많은데 아무래도 뭐 코스닥도 다시 한번 전고점은 넘고 끝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코스닥은 제가 그렇게 파동을 막 엄청 자세히 보진 않아서
일단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사실 저는 요즘에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상승은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조금 더 상승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 상승 이후에 결국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 같고, 하락이 있은 후에 이제 결국에 이 지급준비금이 풀리면서 뭐 생각보다 되게 큰 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그 이후에 시대를 조금 약간 이제 사실 뭐 포스트 코로나 하지만 뭐 저는 사실 포스트 코로나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과거 양적 완화를 했던 이 돈이 엄청 쌓여 있는데 지금 통장에 이 돈이 풀리고 나는 어떻게 보면 포스트 양적 완화 시대를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쪽 관련해서 계속 조금 약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 미국 쪽 은행주도 그때 더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쪽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JPM이죠. 이제 예대율이 2020년 기준으로 47%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결국 예대율하고 이 회사의 ROE가 거의 이제 동행을 하기 때문에 예대율이 결국에 다시 100%까지 간다고 치면은 ROE가 뭐 대폭 상승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급준비금 풀릴 때 이제 그런 미국 은행주 상업은행 같은 것도 뭐 괜찮게 일단 보고 있고요. 제가 한번 만든 게 있어서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제가 지금 좀 업데이트를 하진 않았는데 JP모건 한번 보시면은 JP모건 같은 경우에 좀 작아서 안 보시려나요? 네. 보시면 뭐 예대율이 연도가 뒤쪽에 있어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수기로 다 입력하고 있어가지고 뭐 귀찮아서 2015년도는 뭐 하지는 않았었고요. 일단 2016년부터 있는데 뭐 67%였다가 애들이 계속 떨어지면서 2020년도에는 무제한 양적 완화의 영향으로 지급준비금 많이 증가하면 41%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거랑 ROE랑 거의 추이가 동행하거든요. 왜냐면 예대율 69%였던 이때가 가장 높고요. 이때는 근데 이제 평잔 개념으로 ROE를 구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높았던 이 구간 때 어떻게 보면 이때 실적이 나오는 거여서 이때 조금 실적이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금리 인상기기도 하죠, 이때가. 결국에 이 예대율이 지금 낮아서 ROE가 낮는데 이제 결국 예대율 높아지면 뭐 조금 증시가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리츠나 뭐 이제 부동산 관련이나 뭐 금도 조금 괜찮게 저는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뭐 개인적으로 뭐 사실 여기 뭐 여기까지 1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2파 나오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3파 나오고 나서 뭐 지금이 아마 이 마지막 여기서 5파일 것 같아서 이 5파 나오고 나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파고 이제 5파가 나오고 나서 조금 하락이 있지 않을까. 5파 상승 있고 하락이 있은 다음에 이제 뭐 주봉으로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거기가 아마도 저는 근데 이제 여기 선물이라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제 A, B, C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승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가 아마도 지급준비금이 풀릴 때 인플레이션 시대일 것 같거든요. 아마도 이제 뭐 그때 뭐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뭐 리츠나 이제 뭐 미 상업은행이나 뭐 약간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매입을 할까? 이제 매입을 하고 이제 그쪽 관련돼서 이제 리츠는 보통 이제 PFFO라고 이제 또 밸류에이션 방식이 좀 다른 게 있거든요. 뭐 PAFFO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방식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 놓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오늘도 이제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